네,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올해 들어서 이 비과세 펀드, 이 비과세 상품이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해외 비과세 펀드가 소개가 또 됐죠. 그리고 이달에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맞는 통장이라 불리는 ISA 종합 자산 이 관리 계좌 이게 또 출연이 되면서 이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 시점인데요. 바로 IS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연명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능 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인기몰이가 한창이에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 월요일 날 이게 게시가 된 거죠. 맞습니다. 3월 14일 날. 네. 지금 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 예. 가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이 ISA가 뭔지 그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2016년도에 들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월에 비과세 해외 펀드가 출시가 됐고요. 또 이어서 3월에 ISA 계좌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 비과세 해외 펀드 그리고 IS 모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을 절약한다는 것은 복리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ISA에 대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ISA는 지난 3월 14일 날 도입이 됐습니다. 가입 시한이 2018년도 말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2월에 출시되었던 비과세 해외 펀드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직장이나 상관없이 다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상품인데 반해서 ISA 계좌는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어민만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ISA를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계좌 유형은 1인 1계좌입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현재 ISA를 판매하지만 한 군데서 가입하면 그걸 옮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금융기관을 정해야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ISA 내에서 담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예금과 적금, 펀드, ELS, ETF, ETN, 리츠 등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은 ISA 내에 담을 수가 없고요. 채권도 ISA에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내에 만약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비과세 기한은 5년이고요. 이 비과세 혜택을 살펴보면 IS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200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단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그리고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립 한도를 보시면 연간 2천만 원까지 5년간 최대 1억 원을 적립할 수 있는 ISA입니다. 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가지 계좌에 담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맞습니다.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비과세까지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까지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ISA는 다른 금융상품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순소득에 대해서만 이 과세를 한다는 것, 그렇죠. 과세를 한다는 것,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투자를 한다면 사실은 상품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일반 계좌에서 상품 A를 가입하고 상품 B를 가입한다면 상품 A에서 300만 원 이익이 났고 상품 B에서 90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90만 원 손실 난 게 가만히 안 되고요. 이 30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즉 300만 원에 대한 세금 15.4%를 내게 돼서 46만 2천 원을 내셔야 됩니다. 이 예에서는. 하지만 IS 계좌 내에서는 좀 다릅니다. 상품 A와 상품 B를 IS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상품 A에서 300만 원 이익,
상품 B에서 90만 원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이 이익 300만 원에서 90만 원을 차감한 210만 원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과세 기준은 210만 원이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차감한 10만 원만 과세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저율 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9,9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를 일반 계좌에서 상품을 복수로 투자하는 경우와 IS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 절세 효과 차이가 약 45만 2,100원 정도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이제 ISA 이 계좌 내에서 이 손익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라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5년이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 동안 연간으로 본다면 뭐 올해는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내년에 또 손실을 볼 수도 맞습니다. 있고 이렇게 연마다 예. 손실과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를 하는 거죠? 아까 계좌 내에서 그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차, 2년차에서 뭐 수익이 났고 3년차, 4년차에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결국 총 5년 동안의 손익을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전체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과 손익을 합산한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을 한 경우 이게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200만 원 이익을 실현을 하셨다면 일반 개별 계좌에서는 그냥 30만 8천 원, 15.4%의 세금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2년 차와 3년 차에 손실이 실현됐다 하더라도 4년 차와 5년 차에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4년 차와 5년 차에 이익에 대한 세금 15.4%가 적용이 돼서 각각 15만 4천 원과 23만 1천 원이 세금으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살펴보면 2년 차와 3년 차에 150만 원의 손실이 났지만 이게 감안되지 않고 1년 차, 4년 차, 5년 차의 수익, 즉 450만 원 정도가 이 과세 기준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 게 과거의 일반 계좌에서의 과세 체계였고요. 그럼 IS 계좌 내에서는 좀 다르다 이거죠. 투자 기간이 5년입니다. 이 5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이 예를 들면 수익은 450만 원이고 손실은 150만 원이었기 때문에 4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차감한 30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서 IS의 계좌의 특징이 200만 원 비과세를 차감을 하면 1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100만 원은 9.9% 저율과세,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9만 9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일반 계좌에서 개별 상품별로 연도별로 투자를 했을 때는 69만 3천 원, IS 계좌 내에서 5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똑같은 손익을 얻어도 9만 9천 원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59만 4천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절세가 포인트네요, 정말. 예. 네, 예. 좀 합리적인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손실까지 다 차감을 해서 수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네, 순수익에 네, 대해서요. 네, 순수익에 예.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거기다가 또 200만 원은 비과세가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한다. 그래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 비결인 것 같은데, 이 ISA 계좌 형태가 두 가지잖아요. 신탁형과 1인명이 있는데 두 차이점이 좀 어떻게 예. 되죠? 신탁형 IS하고 1인명 IS가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누가 이거를 운용하는가, 운용의 주관이 누가 되느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1인명 ISA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투자 전문가가 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탁형 IS에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에 관여를 한다. 여기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투자자가 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명 ISA 같은 경우는 투자 초보자,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사실 1인명 IS가 더 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용 지시를 직접 이렇게 내리는 것이 번거롭다. 그렇다면 1인명 IS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 IS는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 투자자가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명 IS에는 증권회사와 은행의 투자 전문가가 운용을 하고요. 신탁형 IS에는
투자자가 직접 종목과 종류와 비중을 지정하는 겁니다. 모델을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일임형 ISA는 모델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분기 1회 이상 리밸런싱, 자산 재분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처분, 취득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형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이나 투자자 통지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요 차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임형 ISA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자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네, 일단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두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 모르시겠는 분, 처음 투자를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아무래도 일임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ISA 계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떤 상품을 이제 또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좀 소개시켜 주실 만한 그런 상품이 있으실까요? 그 투자자별로 적합한 그 ISA도 상품이 많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투자자의 유형 그리고 상품의 유형별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초보자다. 투자 초보자가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임형 ISA는 투자 전문가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일임형 ISA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 가입 기간 중에 가입 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S 계좌 내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RP, ELS, 펀드, ETF 등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 그리고 투자 목적에 따라서 가입 기간 중에 IS 상품에 대해서 자유롭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임형 상품의 경우 이게 투자자 유형과 상품의 유형을 살펴보고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투자자 유형을 살펴보면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 대신 기대 수익률은 높지는 않지만 난 원금 손실이 싫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안정형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는 원금 손실은 감수할 수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낮은 거는 감수할 수가 없다. 그 기대 수익률이 난 높다. 원금 손실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공격형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IS 상품도 기본적으로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지급 추구형, 기본 투자형, 목표 달성형, 배당형. 그래서 이런 IS의 상품의 유형과 투자자의 유형을 함께 고려해서 IS 상품을 고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본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또 뭐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올해는 좀 지켜보자라는 그 이야기들도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투자하면서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IS를 가입하기 전에 고려하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특화된 세제 혜택이 없는 금융상품을 먼저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에 비과세 해외 펀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IS에 담을 필요는 없는 거죠. 먼저 비과세 해외 펀드에 담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비과세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상품이 아닌 특화된 세제 혜택이 없는 금융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소득이 큰 금융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국내 주식형 펀드를 IS에다 급하게 먼저 담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세 대상 소득이 큰 금융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ISA가 1인 1계좌밖에 허용이 되지 않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별로 각종 특판 상품이라든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상품에서는 연 7%짜리 RP를 편입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특판 ISA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1년간 ISA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떤 특판을 팔고 있고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ISA를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 ISA가 그 비과세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일본에서 일본형 ISA가 출시됐거든요. 그때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자가 이 ISA 가입하면서 본인 명의 외에도 자식 명의로 증여일 수단으로 이 ISA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의 수단으로 ISA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의 그 수준을 보면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성년인 자녀인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인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증여인데, 예. 네, 또 이것도 솔깃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난달부터,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 계좌 개설이 가능하잖아요. 비대면 예, 계좌 개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예. 참, 증권사나 이렇게 은행 가서 계좌 뜨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점심시간에 가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 한 시간 내에 또 사람이 많으면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고요. 근데 이 ISA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직장인들은 그 낮에 그 쉽게 나와서 그 은행이나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계좌 개설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직장인들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직업적인 특성상 낮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는 거는 굳이 낮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집에 가서 퇴근한 다음에 최근에 그 추이를 보면 퇴근한 다음에 밤에 계좌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극복한 거죠. 그리고 공간적인 그 제한이라고 하면 굳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지점까지 가서 계좌를 개설했을 수 있었던 거를 집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래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는 거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는 이런 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ISA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앱이 출시된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IS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좋은 정보 또 가져다 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ISA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 연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